자, 두 번째 시간. 자, 규칙과 불규칙과 관련한 순경음 비읍이랑 그 다음에 반치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은 워낙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과 불규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현대 국어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대 국어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접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접다. 그러면 집에 뒤에 접고가 오든 아니면 모음인 접어가 오든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불규칙, 무섭다를 해볼까요? 무섭고는 변하지 않지만, 무섭고는 변하지 않지만, 무섭 뒤에 모음이 온 경우, 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비읍이 넘어가면서 우가 됐다. 그래서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규칙성을 보여줬어요. 규칙은 자음이 오든 모음이 오든 변화가 없다. 불규칙은 자음이 올 때는 변화가 없지만 모음이 올 때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을 연결해서 네 가지 형태로 어떤 문법적인 측면을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 학생들은 지금 48페이지에 16년 6월을 봅니다. 48페이지에 48페이지를 핍니다. 48페이지 보면은 2016년 6월과 관련된 긴 지문이 있어요. 학생들이 50%도 제대로 못 맞췄던 아주 어려운 지문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이었으면 금방 맞출 수 있었는데 공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풀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학생들은 그 지문 내용을 각자 읽어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정리를 할 텐데, 이 정리가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지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똑같이 적어 볼게요.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불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불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단어 예시를 보면은 좁다가 있고, 벗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금 규칙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바뀌지 않는 경우죠. 자, 좁다 같은 경우에는 써볼까요? 좁게. 하지만 모음이 올 때는 넘어가야겠죠. 모음이 올 때는 넘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좁아. 은이 오면 좁은, 이렇게 쓸 겁니다.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벗다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벗게. 그렇지만 모음이 오면 넘겨줘야 되죠. 벗어. 은이 올 경우에는 벗은, 이렇게 쓸 겁니다. 문제는 이제 불규칙이죠.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돕입니다. 돕다와 졌다.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자, 뒤에 아까 말했죠? 자음이 올 때가 있고 모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음이 왔을 때를 우선 먼저 보죠. 뒤에 자음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불규칙이지만 그냥 그대로 갑니다. 얘도 똑같아요. 자음이 올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음이 올 경우죠. 모음이 올 경우에는 그래서 어간 자체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모음이 올 경우에는 아예 어간의 받침 자체가 순경음 비읍으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모음일 경우에. 그리고 반치음이 있다고 보는 건 언제입니까? 모음이 올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핵심 내용이에요. 기억하시죠? 자, 지문 내용을 읽고 이렇게 이해했으면 굉장히 잘 이해한 학생이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죠? 자, 돕 같은 경우에 지금 비읍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나 어가 올 경우에는 이 비읍이 이렇게 지금 이 표시가 뭐죠? 반모음이라는 거죠.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로 오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형성이 되냐면 와나 그 다음에 워 같은 단어가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오가 오면 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리고 졌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졌다. 아니다. 우선은 하나 더 나왔네요. 하나 더 있어요. 뒤에가 아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래 하나 의일 경우에는 반모음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오나 우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을로 나왔죠. 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뭘로 바꿔줘요? 우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해가 되시죠? 그쵸? 지금 지문 내용은 딱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 이 내용을 길게 써놓은 겁니다. 읽고 이렇게 머리에 정리가 된 학생들은 현대국어 규칙, 불규칙을 응용하고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그 네 가지 중에서도 모음과 모음이 올 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의 조건이 온다라는 걸 아마 캐치를 했을 거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게 풀렸거나 아니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자, 대화 원에서는 간단하게만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대화 원에서는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감 끝이 비읍으로 같다.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 돕다는 돕고 도와. 지금 여기가 형태가 달라지죠. 이 부분에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활용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현대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료로 내리면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날 때 좁으로 나타난다.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는 건 좁다는 좁고 좁아. 아까 전에 정리한 거 그대로죠.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어간 자체가 순경음 비읍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순경음 비읍, 어간이 순경음 비읍 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계속 어디를 주목하면서 볼 거냐면 접속사 뒤를 주목하면서 봅니다. 접속사 뒤. 그러나 젖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젖고처럼 젖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받침이 시옷이 아니고 뭐가 돼요? 받침 자체가 이렇게 반치음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반치음. 그러니까 그냥 넘겨서 저어가 되는 거겠죠.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팔종성이 있었는데 돕고의 비읍과 젖고의 시읒은 각각 순경음 비읍이 비읍으로 교체되고 반치음이 시옷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비읍이나 시옷일 때 경우도 있고 순경음 비읍이나 반치음일 경우에는 사라진 거죠. 이 경우에는 아예 현대국어로 오면서 사라진 형태가 됐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아와 저어는 순경음 비읍 시옷이 뒤에 음절의 첫 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다. 이렇게 연음된 경우는 현대국어로 오면 뭐가 된다? 아무것도 없다. 그쵸?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된다. 자, 이렇게 장문을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문단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이 한 세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간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또 주목해야 됩니다. 순경음 비읍과 시옷 반치음은 15,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는 거예요. 지나면서 소실됐다. 문제 2번은 여기를 초점으로 푸는 거죠. 먼저 순경음 비읍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아는 도아로. 자, 이거 넘어갈 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오가 아니고 반치음 오가, 그러니까 반모음 오가 된다고 그랬죠? 이때는 반모음 우가 되겠네요. 아 또는 어 앞에서는 반모음 오우. 도우시니, 도오시니, 서울, 서울에서와 같이 아래아 또는 의가 이어질 경우에는 그냥 반모음이 아닌 오나 우로 나타난다. 기억하시죠?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1번 보세요.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국어의 도와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것. 불규칙 활용이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면서 바뀐 거죠? 맞네요. 15세기의 국어의 도가 지금 도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를 원래는 그 수업 시간에 같이 적으면서 하려고 선생님이 좀 빼놨다가 영상으로 찍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요런 곳이 빈 곳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도아가 현대 국어에서 도아로 나타나는 것은 순경음 비읍이 어간 끝에서 비읍으로 바뀌었다? 어간 끝에서 비읍으로 바뀐 건 그냥 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 도아는 이런 형태의 돕이죠. 이 형태의 돕이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게 틀렸네요. 답 2번. 이해되시죠? 자, 3번 15세기 국어 여기도 지금 빠졌네요. 저어입니다. 저어가 현대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반치음 소실로 어간의 끝 반치음이 없어졌다. 맞죠? 가면서 없어졌죠. 자, 이거 이응은 진짜 이응이 아니죠. 없는 거 다 알죠? 음가 없는 거. 자,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달라지지 않았다. 맞죠? 젖고도 현대 국어에서는 젖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달라지지 않았다. 맞네요. 자, 2번 문제. 오답률이 50% 밑으로 내려가는 어려운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한 학생들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앞에서부터 볼게요. 여기를 보세요. 곱다, 긋다, 눕다. 그러면 이거 고와 그어, 누워, 비읍이 바뀌고 시옷이 사라지고 비읍이 바뀌죠. 얘네 셋은 뭐예요, 지금? 불규칙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빗다, 빗고 빗어, 손을 잡다, 잡고 잡아. 비읍이나 시옷이 바뀌지 않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아, 규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바르게 추정한 겁니다. 바르게 추정한 거. 곱게. 그 다음에 아나 어가 올 때는 지금 고와 고은 옆으로 넘어간 형태죠. 옆으로 넘어간 형태입니다. 뭐가 넘어갔어요? 불규칙이니까 이거 형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했죠. 그쵸?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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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기 가면 바뀌게 되죠. 곱게는 뒤에 자음이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이때는 아, 어 뒤니까 뭘로 간다고요?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와 맞죠? 그쵸? 이때는 기준이 되는 예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뭘로 왔어요? 오를 썼습니다. 얘를 선택했어요. 오를. 그럼 이쪽도 똑같이 와야 됩니다. 은이지만 여기 아까 전에 아래 하나 은은 오나 우가 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둘 중에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안 쓰잖아요. 현대국어는 고운으로 씁니다. 현대국어는 고운으로 써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17세기 초예요. 지문에 나와 있던 건 뭐예요? 오나 우로 바꿔주는 거였죠. 근데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간다. 여기서 지금 뭘로 갔어요? 오로 갔으니까 오를 갖고 와서 고온. 맞네요. 답 1번. 자, 2번,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긋게, 그어 다 맞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얘가 틀렸네요. 얘가.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써야 되죠? 그 서가 맞나요? 그 서? 여기는 지금 불규칙이기 때문에 반치음이 넘어가면서 사라졌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어가 와야겠죠. 서가 아니고 어가 와야 되는 겁니다. 어가 와야 된다. 자, 여기 어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럼 뭘로 와야 되죠? 여기 이렇게 오면 안 되고 그냥 은이 와야겠죠? 틀렸다. 3번.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눕게 다 맞고 맞고 맞고
여기가 틀렸네요. 그쵸? 여기 지금 우로 왔잖아요. 이쪽이 우로 왔으니까 여기는 은으로 오면 안 되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운으로 와야겠네요. 틀렸습니다. 자, 여긴 규칙입니다. 규칙은 어려울 거 없죠. 자, 여기 지금 오타가 났네요. 오타 잡아줍시다.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반치음입니다. 반치음. 자, 반치음. 자, 그러면 틀린 게 없어요. 얘가 틀린 거예요. 얘가. 얘를 어떻게 써줘야 되는 겁니까? 빛으로 써야겠죠. 빛. 빛계로. 틀렸네요. 이게 오타가 나 있는 상태여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네요. 뭐가 뭔지 몰라서. 자, 밑에 뭐가 틀렸습니까? 어이구, 여기 틀렸네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규칙인데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여기 기본형이 잡일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넘기면 자바가 될 거고. 여기도 또 틀렸네요. 이것도 어떻게 씁니까? 자, 분 이렇게 써야 되죠. 순경은 비읍 쓰면 안 됩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이것과 연결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갈게요. 지금 이 공부를 하면 그냥 이렇게 순경은 비읍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재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여름 2와 3을 연결해서 공부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높임법이 있었는데 거기 객체 높임법이 있었습니다. 선어말 어미, 객체 선어말 어미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습, 즙, 읍이 있는데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공부한 거 복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가로치고 뭐가 있었냐면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객체 선어말 어미가 왜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됐는지가 이해가 되죠. 그쵸?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땐 뒤에 뭐가 온 겁니까? 모음이 왔을 때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이는 건 자음이 왔을 때 쓰이겠구나 이러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그쵸? 그 예시를 한번 적어 볼게요. 막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막, 삽건을 이렇게 씁니다. 당연히 뒤에 뭐가 왔어요? 지금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가 왔죠. 자음이 왔기 때문에 얘를 쓴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얻다라는 의미로 자, 아가 왔다고 쳐볼게요. 플러스 아가 왔다고 치면 넘어가겠죠. 넘어가서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그쵸? 아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써야겠죠. 그쵸? 그리고 뭐 갖추다라는 말이 있어요. 갖추다. 갖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느냐? 갖초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얘네 셋은 선생님 얘 쓸 때가 뭐고 얘 집을 쓸 땐 뭐고 읍을 쓸 땐 뭡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거기 우리 여름과 관련됐던 여름 3, 2와 관련됐던 개념을 보시면 어감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감 끝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요? 자, 습 같은 경우에는 어감 끝이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고 그 다음에 집은 디귿, 티귿, 지읒, 치읓이고 그 다음에 읍은 울림소리 모음이나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죠. 모음이나 니은, 리을, 미음. 그럼 맞는 점은 보세요. 막 기억이니까 습이 왔고 엇은 디귿이니까 즙이 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로 끝났죠. 그쵸? 오. 오로 끝났으니까 모음은 울림소리죠. 그러니까 읍이 왔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원래 치읓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아, 그럼 선생님, 여기 지금 팔종성이 아니고 이거 종성보형 초성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갔으니까 원형이 나온 거고 치읓이 여기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맞춰서 들어오겠죠. 맞춰서 팔종성이라고 한다면 시옷 아니면 디귿의 형태로 들어왔겠죠.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고 여기는 갖추다를 이 아로 써도 되는데 왜 이 아로 썼습니까? 당연히 뒤에가 오니까 온을 썼으니까 맞춰주기 위해 양성모음 맞춰주기 위해 아래어를 썼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얘를 한번 미리 연결을 해봤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연결해서 문장 하나를 써보는 걸 해볼까요? 앞에 조사도 배웠으니까 조사까지 연결해서 한번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내가 저기 뭐라고 그랬죠? 하나비라고 그랬죠. 하나비 하나비 높임의 대상입니다. 높임의 대상 높임의 대상이면 뭐였죠? 시옷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받침이 없으니까 할아버지의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말씀 여기는 자음인데 뒤에 을이 오겠죠. 을은 여기 아래아에 맞춰서 모음 조화를 연결하기 위해 이렇게 올 건데 미음은 옆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말씀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쓰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듣을 쓰니까 뒤에 고가 와야 되죠. 고가 와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객체 높임법 뭘 써야 됩니까? 객체 높임법 아까 전에 즙을 쓴다고 그랬죠. 어간이 디귿이면 뭘 쓴다? 즙을 쓴다. 자, 현대국어랑은 좀 달라요. 자, 이런 거잖아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뭘 기억해야 돼요?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법이 뭘 높이는 거다? 객체는 제일 중요한 거.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 이겁니다. 목적어나 부사어. 그러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걸 하나의 목적어로 보고 이것을 서술어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선어말 어미, 객체 선어말 어미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적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쵸? 객체 선어말 이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아버지께 깨를 쓰죠. 깨.
그쵸? 그러면 이 깨와 관련된 게 중세국어로 따지자면 시옷깨 합영병사를 써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왔을 때도 조사라는 의미에서는 조사,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뭐뭐 깨니까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깨가 쓰였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자, 우선은 순경음 비읍이랑 그 다음에 반치음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봤고, 문제를 풀면서 연결되는 문법을 정리하고 그 문법적인 게 이렇게 객체 높임법과 관련해서 습이 있고 순경은 비읍으로 된 습이 있다. 라는 상황의 규칙성을 공부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본문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본문. 소학원의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